우선 장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 매출 규모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체 월 평균 보장성 보험 신계약은 약 1,323억이었습니다. 이 중 생명보험사 보장성 보험이 월 615억, 손해보험사 장기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약 월 708억으로 장기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사 보장성 보험보다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매출 속성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제1보험에 해당하는 종신이나 CI보험의 매출 비중이 약 68%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의 매출 비중이 약 78%를 점유하고 있어서 매출의 구성비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약 78%를 점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암, 상해, 질병, 간편고지, 어린이, 실손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재산보험과 실손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전체 매출 중 건강보험 매출은 749억 원인데 이 중 장기 손해보험이 552억으로 건강보험 매출의 74%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생명보험은 197억으로 건강보험 매출의 26%를 점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손해보험이 생명보험 대비 매출 규모가 높은 것은 건강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 대비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 손해보험의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상품이 공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사 대비 보장 범위가 경증 질환까지 보장해주고 있으며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소외감이나 유사암 등 고객 소구력이 높은 보장에 대해서 보장 금액을 높게 해주고 있으며 3대 질병 위험률이 생명보험사 대비 낮으며 특히 70세 이후 고연령은 생명보험사 대비 현저하게 낮아 동일 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 대비 보험료 수준이 저렴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이런 상품이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공격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공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보험사 건강보험은 언더라이팅이 매우 간단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표준청약서를 사용했을 경우 17개의 항목을 심사했는데 이후 실보암, 간편고지 상품이 개발되면서 3개 항목만 심사하는 형태까지 언더라이팅이 간단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개 항목, 1개 항목만 심사하는 상품들까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간편 암보험이나 초간편 건강보험의 경우 1개 항목만 심사하고 이를 통과하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손해보험사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건강보험은 가입 연령이 최고 65세 수준이었지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면서부터 보험가입 연령이 최고 80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최고 90세까지도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사 건강보험은 2020년 1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최고 8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대상도 기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력이 있는 만성질환자도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초간편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표준체 및 유병자는 물론 거절체 시장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상품 손익관리 측면에서 담보별 손익관리를 넘어서 종합적인 손익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품의 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고리스크 담보나 손해가 예상되는 담보도 상품 전체적인 손익이 양호하면 마케팅적인 측면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초간편 건강보험처럼 잠재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더라도 유병자 상품 전체적으로 손익이 우량하다면 일정 비율 내에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손해보험사는 고위험 담보, 손익이 불량한 담보, 잠재 리스크가 있는 담보 등도 상품 전체적으로 손익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보험 이슈 및 상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보험사 및 장기 손해보험의 주력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험이나 종합보험은 매출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도 주력 상품으로 매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앞으로도 성장하기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 확대보다는 매출 유지를 위한 경쟁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시장은 손보가 생보 대비 경쟁 우위에 있으며 손보사들 간 매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장기 손해보험의 트렌드는 건강보험의 경쟁 과열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보험산업은 건강보험 시장에서 경쟁하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리스크 제어를 통한 신담보 및 신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한 시장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규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향후 보험시장의 전망은 포화 상태에 있는 보험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나 그동안 진입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험 선진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R&D를 통한 시장 발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이기에 재보험사를 활용한 상품 개발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건강보험 상품 개발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현안 이슈는 저금리,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건강보험의 매출 정체와 손익 악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타겟 시장별로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발굴하고 건강보험 시장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상품 선진화를 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및 R&D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요율을 확보하여 상품 개발의 여건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 증진형 상품 개발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보험시장을 확대시키면서도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보험 시장은 건강보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장기 손해보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은 공격적인 상품 설계, 언더라이팅의 간소화, 가입 대상의 확대, 종합적인 상품 관리 등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 건강보험 시장을 살펴보면 주력 상품으로는 더 이상 매출 확대가 쉽지 않아 보이며 건강보험 상품과 신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주요한 이슈입니다. 향후 건강보험 시장은 시장 세분화, 상품 선진화, 장기적 성장 기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경쟁 구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